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 모델을 만든 건데, 이제 실제로 주문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실제 주문 페이지가 만들기 전에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제가 주문 기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부분에다가 주문을 할 수 있게 이러한 기능을 넣어 볼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주문 기능은 로직이 두 가지예요. 쇼핑에서 하나 주문하는 거랑 장바구니에서 여러 개 주문하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장바구니에서 여러 개 주문하는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어렵습니다. 네, 일단 해볼게요. 이 페이지가 어디냐면 카츠의 인덱스 페이지니까 카츠의 인덱스로 가셔서 여기서 코드를 한번 써보자면, 코드가 그리드 시스템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hr로 분리를 한번 시켜놓고, 다가 로우 만들고, 여기다가 컬 12 만들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디자인 하나 따와 볼 건데, 이런 거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카드 디자인 가서 해볼게요. 카드 가보면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쭉 가다 보면은 이거 한번 따가지고 이 위에 거 날려버린 다음에 이 두 개 이용해서 이제 어림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헤더랑 이제 센터 되어 있는 것만 지워보자면, 여기 중간에 텍스트 센터 지워버리고, 그리고 카드 헤더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그리고 이 버튼도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번에 봤던 것처럼 플렉스라고 검색하시면 배치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플렉스에서 쭉 내려보면은 이거가 비슷하겠네요. 디플렉스, justify content between, 이걸 사용해서 만들어 보자면, 카드 바디 부분이 여기 아닌 거니까 여기 아닌 부분에다가 똑같이 div 만들고 클래스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다가 타이틀 부분에다가 상품 합계 넣고, 여기 부분에다가는 일단 숫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2000 정도 넣고, 이제 이거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배송비였죠? 배송비 0원. 네, 여기다가 배송비 해놓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짠! 얼추 비슷하게 나왔네요. 약간 좀 안 예쁘니까 여기다가 MT 3 정도 두면은 약간 떨어져서, 네, 아까보다는 조금 예뻐졌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푸터 부분도 이제 이거 그대로 써서 배치 왔다 갔다 하는 거 써서 짠 하면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최종 결제 금액이네요. 최종 결제 금액. 네. 짠 하면 이렇게 되고,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이 텍스트 뮤티드 때문일 거라서 이거를 지워주시면 짠.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얼추 비슷해졌죠? 그리고 여기만 색깔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CSS 건드리면 될 거고,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기능을 더 넣어볼게요. 상품 합계, 배송비, 최종 결제 금액이 어떠한 로직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상품 합계면 여기 12,000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배송비가 이제 여긴 빵원이네요.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이거 지워볼게요. 이제 15,000원 미만이면은 2,500원이 배송비가 추가된 건데, 이 로직은 넣지 말고 그냥 배송비 2,500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종 결제 금액은, 잠깐만요, 약간 버그인 것 같은데 원래 최종 결제 금액은 두 개랑 합쳐서 나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잠깐 버그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저희는 이거 두 개 합쳐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합계는 위에 있는 이 price, number to price 여기 부분에 합계가 될 거고, 지금은 이거가 12,000원 하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필 또 이거 했던 거네요. 대시를 추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28,000원이 추가가 되게 여기 로직을 짜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해 볼 건데, 일단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 같은 경우 이런 거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산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짜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카츠 컨트롤러에 인덱스에 가가지고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카츠가 여러 개 있다는 가정하에 카츠에 그 퀀터티랑 카트에 팩에 프라이스를 합쳐서 토탈 카운트, 총합의 토탈 프라이스로 할게요. 토탈 프라이스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카츠가 여러 개 돼버리면 토탈 프라이스는 그 기존의 값을 계속 더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짜주냐면, 초기 값의 토탈 프라이스를 0으로 잡아놓고 매번 할 때마다 토탈 프라이스를 이렇게 더해주면은 처음에 0일 테고, 이제 0에다가 카드 퀀터티랑 팩 프라이스가 있을 때 곱해줘서 값을 더해주면은 이거의 총합이 토탈 프라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뷰에서 쓸 거라서 골뱅이를 붙여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골뱅이 토탈 프라이스에서는 이제 토탈 프라이스라고 하지 말고 프로덕트 프라이스로 합시다. 이게 토탈 프라이스는 배송비랑 합쳐야 되는 거니까 프로덕트 프라이스, 여기도 프로덕트 프라이스, 이렇게 해버리면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짜는 코드는 되게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짜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격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내 거에 다른 걸 합친다 라고 했을 때 코드를 이러한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토탈 프라이스는 총합이 될 건데, 이거는 골뱅이 프로덕트 프라이스랑 이제 배송비랑 합쳐줘야겠죠. 뭐 배송비를 예를 들어서 2,000원을 쳐볼게요. 2,500원이었죠. 2,500원 이렇게 해줄 건데, 배송비도 주려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배송비를 따로 변수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이제 합계, 배송비, 총 합계가 나오는 로직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인덱스에서 그냥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뭐 골뱅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뽑고, 여기서는 골뱅이 shipping fee 뽑고, 여기서도 골뱅이 토탈 프라이스 뽑기만 하면은 로직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좀 예쁘게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넘버 투 커런시를 감싸주면 예쁘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까 전에 로직처럼 얘네 스캔처럼 15,000원 넘으면 배송비 이제 빼주는 로직도 되게 쉽게 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if 골뱅이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이제 15,000원 이상이면은 이렇게 코드 짜서 15,000원 이상이면은 빵원, 이상이 아니면 2,500원 처리해버리면은 짠, 여기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뭐 이게 더 직관적으로 아까 전에 비슷한 코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히스킨의 여기 부분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주문 기능을 할 수 있게 여기 버튼을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 어떻게 해볼 거냐면 폼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폼을 사용해서 오더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게, 주문을 만들 수 있게 해볼 건데, 기존에 썼었던 폼들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었던 폼인데, 우리는 이제 폼에 있는 인풋창 같은 경우를 컨트롤 하지 않고 그냥 값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보낼 수 있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로우를 하나 더 만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 버튼 두 가지를 만들 건데, 이 버튼 두 가지는 양력으로 쪼개지고 있으니까 curl6 두 개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curl6에서는 이제 장바구니로 이동, 장바구니 담으러 가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팩스 페이지로 이동시킬 거고, 슬래시 팩스로 이동시킬 거고, 여기도 뭐 버튼 다크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장바구니 담으러 가기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나오네요. 안 예쁘니까 여기다가 empty 5 정도 주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콜6에다가는 이제 이미 안 보이는 폼을 만들어서 값을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오더를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주문을 만들기 위해서 폼을 처리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소를 안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라우츠에 가서 주문을 만들 수 있는 리소시즈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only create, 그리고 이따가 show도 만들 거라서 show까지 만들고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orders create 만들어 주면은 주소에서 이제 이 주소가 완성이 됐고, 그러면 여기다가 슬래시 orders 해놓고 여기다가 포스트 추가를 해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포스트로 폼을 쓰려면은 이제 필수로 넣어줘야 됐던 코드가 하나 있어요. 히든 필드 코드인 건데, 이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매번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었던 코드를 응용하시는 게 좋아요. 기존의 코드가 어디 있었냐면, 이제 장바구니 추가할 때 팩스 쇼 부분에 있었거든요. 이 보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코드를 짜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주문을 만들 때 넘겨줘야 되냐면, 어떤 팩을 구입할 건지, 그리고 어떤 팩을 몇 개 구입할 건지를 넘겨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나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팩에 대한 정보와 수량에 대한 정보는 이제 어디에 담겨 있냐면, 둘 다 이제 카트 모델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카트 모델의 아이디만 넘겨주면은 컨트롤러에서는 이 제품 아이디와 이제 제품 수량을 둘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트 아이디를 넘겨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보통 인풋에 타입한 다음에 네임 해놓고 카트 아이디 해놓고 밸류는 뭐 이렇게 했다 라고 치면은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카트 아이디를 여러 개 넘기는 거예요. 여러 개 넘기려고 이렇게 한다고 쳐도 사실 여러 개 넘기는 게 아니라 1, 2, 3, 4가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 번에 여러 번 넘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배열 형식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레일즈에서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게, 레일즈에서는 네임에다가 뒤에 이렇게 대괄호만 붙여주면은 카트 아이디는 이렇게 넘기면은 파람스 카트 아이디로 배열 1, 2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을 응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골뱅이 카츠 이치두 카트 엔드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카트점 아이디를 넘겨주면은 우리가 11, 1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뿐만이 아니라 3개 하더라도 11, 12, 13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다 카트 아이디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히든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안 보이게 되고, 버튼만 보이게 해서 이 폼을 전송시키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주문할 수 있는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버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주문하기 만들고, 타입은 서브밋, 그리고 클래스는 btn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조금 왼쪽으로 정렬시키게 해주는 거는 플렉스에서 justify content end라고 있네요. justify content end를
줬다가 추가해 주시면, 안 되면 이제 디플렉스까지 같이 넣어서 추가해 주시면, 네,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문하기를 딱 누르면 이 정보를 담아서 이제 오더 컨트롤러 가는 건데, 우리가 컨트롤러 안 만들었잖아요. 이게 오더스 크리에이트인데 오더 컨트롤러 안 만든 거니까 레일즈 G 컨트롤러 오더스 크리에이트 쇼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더스 크리에이트로 이동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로직을 짜시면 됩니다. 그럼 오더스의 크리에이트 액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결제하기 어렵네요. 그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스의 컨트롤러 가서 크리에이트 액션에 이제 코드를 쓸 건데, 여기서 해설할 게 조금 많아요. 로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더스 크리에이트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주문도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주문할 때 우리가 일단은 특정 사용자의 주문이다 정도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current 유저를 이용해서 오더에다가 특정 사용자의 주문이다 이 정도까지 저장하면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오더 모델에 있는 것들이 뭐였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유저 아이디, 스테이터스, created app만 저장되면 돼요. 이거는 이제 name, phone, 이메일, 포스트 코드는 이제 processed,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필요한 데이터니까 일단 유저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before payment고, created는 이제 딱 주문할 시점에 되게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도 기본 들어가니까 넣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유저 아이디만 넣은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더에 아이템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무엇을 주문하는지 알아야만 가격도 책정하고 다음 로직을, 페이먼트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오더에다가 오더 아이템을 추가를 해본 로직이 중요한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따라서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카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카트 아이디, 이거가 뭐 하는 거냐면, 아까 파람스 카트 아이디를 저희가 이렇게 배열을 통해서 여러 개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 여러 개 넘겨준 카트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11, 12, 13이다 라고 처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더 집어넣게 해서 11, 12, 13의 카트를 갖고 오는 코드를 지금 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갖고 오냐면, 이제 아이디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카트에 있는, 카트랑 연결되어 있는 팩의 아이디 값, 그리고 카트에 있는 퀀터티 값을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카트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이렇게 강제로 뽑아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람스 카트 아이디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한번 바이버그로 찍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카트를 통해서 이 지도 코드를 돌리고 오더에 오더 아이템스를 크리에이트를 해봅시다. 오더는 아까 위에 만들었었던 지금 사용자가 만든 오더고요. 이번 주문에 연결되어 있는 오더 아이템스에다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팩 값이랑 퀀터티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팩 값에다가 카트에 팩의 아이디를 집어넣고요. 여기 퀀터티에다가는 카트에 퀀터티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엔 redirect to orders의 order.id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한번 orders의 show로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orders의 show로. 이러고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로그를 보자면 이렇게 해놓고 주문하기를 딱 하면은 여기 뒤에 있던 건데, 오더를 만들어주고 그거에 맞는 오더 아이템을 팩 아이디 5번에 퀀터티 8개 넣고, 그리고 팩 아이디 8번에 퀀터티 4개 넣어서
오더 아이템도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더의 쇼 액션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골뱅이 오더는 오더.find 파람스 id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제 오더의 쇼 페이지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오더의 쇼 페이지는 오더의 show.html.erb에서 만들고, 여기 페이지에서는 이제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 히스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문 정보 확인이랑 배송 정보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주문 정보 확인만 할 수 있게 코드를 짜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점 row로 감싸고, 여기 밑에다가 점 call 12로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네,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조금 안 예쁘니까 empty4 집어넣고요. 네, 이 상태에서 밑에다가 이것도 이제 부트스트랩의 카드 한번 갖고 와서 해볼게요. 카드에서 쓸만한 게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스타일 위드 18rem 지우면 전체가 나올 거고, 약간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MT 한 3 정도 넣어볼게요. 네, 이 정도.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하고 싶었던 건 오더 아이템스를 보여주기 위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이템 엔드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개수만큼 보여줄 거고, 카드 바디가 아니라 카드 자체가 올라가야겠죠. 제가 코드를 잘못 써서 이렇게 해놓고, 맞나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카드 타이틀 부분을, 카드 타이틀이 아닌 아이템은 팩이에요. 아이템은 팩이고, 아이템의 프로덕트 네임, 오더 아이템이니까 아이템의 팩의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템의 팩이 아니라 팩의 컴퍼니 네임, 그리고 여기 텍스트 부분에다가는 수량을 넣어볼게요. 실제 여기서도 수량이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수량 해놓고, 아이템의 퀀터티, 일단은 기능 없는데 일단 수정이랑 삭제 버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수정이랑 삭제, 조금 예뻐진 것 같죠?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넣을 거라서, 게다가 이제 이런 가격도 넣을 거라서 가격을 넣을 수 있게 수량 부분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가격 해놓고, 퀀터티 곱하기 아이템.팩.프라이스. 근데 이거를 예쁘게 보이려고 number2 짝 하면은 이렇게 잘 처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다크세이드, 대쉬, 스파이더맨 이 잘 주문 정보가 된 건데, 그쵸? 잘 된 건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잘 들어온 거죠? 장바구니에 있는 이거가 잘 들어온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로직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장바구니에 이거 해가지고 주문을 하는 걸 만들었으면은, 그러면 현재 장바구니는 주문이 들어갈 로직인 거니까 이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날라가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로직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오더스 컨트롤러에 가서
여기 부분을 보는 건데, 오더를 주문을 만들고 카트에 갖고 와서 카트에 있는 팩의 아이디랑 컨터트를 가지고 주문된 아이템을 집어 넣은 건데, 그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카츠들을 삭제해주는 게 맞겠죠. 디스트로이 올 해버리면은 모든 카트가 삭제되는 건데, 카츠들을 디스트로이 올 한다 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주문하기를 딱 하면은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장바구니에 가보면 주문이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된 거고요. 여기서 살짝 더 디테일한 로직을 추가해 보자면, 여기서 주문하기 눌러버리면 이제 상품이 없는데도 배송비 2,500원을 가지고 주문을 할 수 있는 로직이 되는 거잖아요, 화면에서. 그러다 보면 조금 이상한 거니까 카츠에 이제 인덱스 페이지에 가서 여기 그 상품 합계 나오고 이제 결제하는 부분을 무조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골뱅이 카츠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골뱅이 카츠에 안에 이제 담겨 있는 장바구니가 있을 때만 보이게 처리하게 코드를 짠다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로 감싸버리면, 인덴트 좀 맞출게요.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짠,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이제 장바구니 없으면 주문을 안 되는 거니까 로직에는 문제가 없겠죠. 네, 이어서 이제 배송 정보 입력 부분을 만들 건데, 우리가 날라갔던 주문을 다시 접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아직 로직을 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장바구니 등록하고 또 등록해서 여기 페이지에서 이제 이동 안 하고 이 페이지에서 이제 주문 정보 확인뿐만이 아니라 배송 정보 입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직 보면은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정보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오고, 상세 정보는 추가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 그대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주소도 이제 이건 다음에 우편번호 API를 쓴 건데, 이것도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어디냐면 오더스의 쇼 페이지에서 만들 거고, 오더스의 쇼 페이지에서, 왜냐면 이제 이 페이지가 오더스의 쇼 페이지인 거잖아요, 저희의. 그래서 이 주문 정보 확인 부분에다가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우리가 로우에다가 새로운 로우 만들고, 여기다가 콜 12 해놓은 다음에 배송 정보 확인, 이렇게 코드를 쳐볼게요. 약간 안 예쁘니까 여기 로우에다가 MT4 추가하면은 조금 예쁘게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는 폼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넘어가는 라우트 주소는 지금 안 만들고 일단 폼만 만들어서 해볼게요. 이 폼 같은 경우는 액션이나 메소드는 안 만들고 지금 형태만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이제 부트스트랩에도 폼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폼 만들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만한 게 이제 쭉 내리다 보면은 이게 폼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쓰시면 좋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여기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제 주의할 건 이제 레이블 4 부분이 너무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알아서 아이디는 다 지워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받는 분 성함, 연락처, 이메일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받는 분 성함, 그리고 여기 어나더 레벨에다가 연락처, 레이블 4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우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부분이 지금 플레이스 홀더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 플레이스 홀더는 다 같이 지워버릴게요. 좀만 정리하자면 아이디 부분을 네임 쓰고, 연락처 부분을 폰 쓰고,
이메일 쓰고, 네임도 이메일 쓰고, 톤 쓰고,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주소 검색 부분을 만들어야 돼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폼 그룹 복사해서 주소에 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버튼 하나 만들고 만든 다음에 주소 검색 이렇게 해보고 여기다가 클래스 btn 아웃라인 다크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안 예쁘게 나오는 거니까 이 레이블 부분에다가 클래스를 d블락 같은 거 주면은 조금 예쁘게 처리가 됐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MB 한 4 정도 주면은 조금 떨어져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편번호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포스트 코드였고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나오는데 안 예쁘니까 여기다가 MB4 넣지 말고 각각의 폼 컨트롤에다가 MT 한 3씩 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플레이스홀더로 처리했었으니까 저희도 플레이스홀더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여기다가는 플레이스홀더로 상세 주소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이 화면이랑 얼추 비슷하게 됐는데 이 기능이 없잖아요. 주소 검색 기능. 이 기능을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편 다음 우편 번호라고 치면은 이제 바로 나오고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일단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이 코드를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갖고 오고 이 페이지의 최하단에다가 복붙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 코드를 갖고 오기만 하면은 이거를 갖고 오고 이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에 실행하기만 하면은 이거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페이지가 클 때마다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주소 검색을 누를 때마다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단 로직으로 감싸서 이제 실행하진 않고 준비된 상자처럼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이죠. 이건 자바스크립트에도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은 포스트코스트 팝업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지금 실행됐었던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 버리면은 짠 하고 하면은 이제 그 코드는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 포스트 코드 팝업 코드는 이 안에 있는 실행된 코드는 포스트 코드 팝업이라는 이름 하에 갇혀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실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 이 이름을 불러보면은 실행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이 주소 검색을 눌렀을 때 포스트 코드 팝업이 실행되게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포스트 코드 팝업이라는 펑션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시키게 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클릭했었을 때 이제 이 포스트 코드 팝업을 실행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id를 넣어서 해버리면 편합니다. 여기다가 뭐 서치 어드레스 버튼 이라는 아이디 만들어 놓고 서치 어드레스 버튼을 아이디가 서치 어드레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코드로 생각하면 되고요. 서치 어드레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prevent default는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를 멈추고, 이거는 A 링크니까 A의 원래 링크는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멈추게 한 다음에, 그쵸? 서치 어드레스 버튼을 하려고 하는 거, 원래 하던 걸 멈추고 그거 하지 말고 포스트 코드 팝업을 해라 라고 코드를 짜버리면 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써도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여기는 잘 되거든요. 해놓고 넘겨주면은 두 개가 잘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도큐멘트를 정독을 해주시면 되긴 되는데, 우리는 일단 정독하지 않고 디버깅하는 방법을 살짝 이용해 보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onComplete function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에 무언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부분이 뭔지 궁금하시면 일단 여기다가 디버거라고 치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버거라고 치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리가 그냥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개발자 도구를 켰을 때 화면에서 개발자 도구가 킨 상태에서 디버거 부분이 실행이 된다면 마치 바이버그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데이터란 게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 안에 이 우편번호라던가 검색한 거에 도로명 주소 이런 것들이 데이터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치면 여기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죠? 우편번호랑 도로명 주소, 로드 어드레스, 이 두 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 두 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편번호랑 도로명 주소 부분에다가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집어 넣어주는 코드는 간단해요. 이게 jQuery 코드를 써서 포스트 코드 부분이랑 어드레스 원 부분에 집어 넣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id가 포스트 코드인 거에 밸류 값에다가 데이터에 존 코드를 넣어라 하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id가 어드레스 원인 언더바 원인가요? 어드레스 원인 거에다가 데이터에 로드 어드레스를 넣어라. 쫙 하면 여기 두 개 더 줍니다. 이 두 개 코드를 실험을 다 끝냈으니까 이 디버거에다 썼던 코드를 디버거를 지우고 이 두 개를 집어 넣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코드가 동작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새로 고침해보고 주소 검색한 다음에 판교 단 하면은 두 개 들어간 거. 아까랑 똑같죠? 판교.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처리하면 된 거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정식 도큐에 있는 건데, 우리가 디버거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실제 이 상황에서 코드를 까보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디버거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결제 기능이랑 상세히 디테일한 로직 처리를 하는 것까지 하기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파트를 좀 더 쪼개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기능들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조금 더 작성을 했거든요. 이제 하다가 모르시는 게 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